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지금 이제 기존에 종목 추천드렸었던 오성첨단 소재, STX 중공업, 그다음에 바른전자, 그다음에 KJ 프리텍 최근에 저번 주 동안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매수 매도를 하고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방송할 때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그 주시장 자체가 말씀인 것처럼 예전하고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 주식 운영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좀 익히시고 그 원칙대로 운영하셔야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강조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종목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전파 기지국이라는 종목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보시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먼저 보시고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신데 제가 먼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방송 리뷰를 거의 뭐 2, 3일 단위 아니 뭐 일주일 단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도 꼭 보셔야지만 이제 혹시라도 매수 매도 뭐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원칙 안 보신 분들은 또 그 주식 운영하는 원칙들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사고 팔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방송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그 초보자분들을 위한 방송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뭐 주식에서 돈을 버시든 아니 뭐 손실 보고 계시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뭐 중수라고 때 제가 표현했죠. 중수보다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적인 뭐 초보적인 부분들 뭐 사고 팔고 어디서 뭐 증권사를 어디를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기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 그 운영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섹터별로 그 해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 정말로 이제 뭐 세력 정보 찌라시죠. 정말로 그 제대로 된 찌라시를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나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나라 주시장은 대내적인 리스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통 이제 북한 가장 큰 이슈가 북한이죠. 만약에 북한이 예전에 올해 초나 작년 말쯤에서 보면 미사일을 쐈다 하면은 예, 방산주 뭐 솔트웍스나 한일단주나 빅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라든가 중국, 미국, 러시아 주변 그 일본은 일본은 좀 그렇게 좀 요새 많은 영향력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내외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북한이란 내외적인 리스크와 외적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라는 어떤 그 외적인 리스크들 때문에 굉장히 주시장이 빠르게 그냥 변동폭이 굉장히 그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갖다 미리 좀 판단하고 거기 이슈에 맞춰서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할 거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제가 매매하는 패턴은 그냥 거의 바닥 이제 그때 제가 뭐 발목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거의 무릎쯤에서 발목 사이에 들어가서 빠져도 심리적인 부분들 좀 견디시고 추가 매수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서 추가 매수 진행 후에 좀 기다렸다가 먹고 나온 패턴 아니면은 첫 매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빠르게 수익이 올라오면 그냥 예, 팔고 나오는 패턴. 그래서 그냥 5%씩만 먹고 꾸준하게 가신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하게 7에서 8% 10% 이상은 꾸준하게 수익 갖고 갈 수 있다. 그 와중에 내가 미처 매도를 못 끌어놨는데 뭐 예전 YBM넷이라든가 뭐 코롱티슈 제가 추천했던 모든 종목들 최근 종목들 빼고는 전부 다 수익권이에요. 초창기에 뭐 유진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많이 못 갔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뭐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못하신 분 마이너스 10에서 15% 사이 정도 마이너스권이실 거예요.
현성바이탈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뭐 10에서 15% 사이인데 추가 매수 진행하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7, 8%나 5% 정도 선까지 지금 현재 보합권이거나 마이너스 5%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갈 때는 또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그런 패턴들, 원칙들을 지켜서 운영한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목 리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주식시장의 환경이 바뀌고 운영돼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추천해 드렸던 뭐 신규든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 진행하셔라 말씀드렸던 STX 중공업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회생 계획안을 변경한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굉장히 뭐 거의 한 20% 넘게 빠졌죠. 보시면은 거의 30%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30%좀 예, 30%대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면은 첫 매수 4,500원대 정도의 첫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때 중간에 한번 제가 이때 3,600원대에 보유량의 절반이든 3분의 1은 추가 매수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마이너스 한 뭐 10% 정도가 밀렸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한 번 더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량의 전체 보유량 내가 30% 비중으로 첫 매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 이후에 마이너스 때 그 마이클 그 신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5% 20%가 밀렸으니까 내가 보유량만큼 더 추가 매수 할 거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밀릴 때 마이너스 10에서 뭐 20% 사이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으시면은 충분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보유량만큼 추가 매수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보유량의 절반이나 3분의 1씩 나눠서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해드리는 편이에요. 관리해드리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도 추가 매수는 당연히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몰빵 하셨다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진행한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의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모았어요. 한 번쯤 매각 이슈가 있을 때 한 번 크게 좀 올라줬지만 STX 중공업은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로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없다. 이미 정부든 아니면 뭐 은행권들 있잖아요. 국책은행,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산업은행이든 그런 그 회생 법정 관리 들어가는 채권을 갖다가 관리해주는 뭐라죠? 그 코이스인가? 있습니다. 그 은행권에 이미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책은행에 있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상장 폐지하거나 아예 이걸 갖다가 공중분해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럼 정책 실패입니다. 그거 갖다가 결국에는 그 수장들이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한진 그 어디죠? 한진해운인가? 거기 이제 그냥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한진해운. 예.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근데 STX 이 그룹 자체는 법정 관리를 시행하면서 살려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공중분해 시킨다? 아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 진행하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여기서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중공업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힘을 못 얻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불안해하시는 바처럼 뭐 상장 폐지되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그거는 꼭 명심해 주시면 되시고 조금 빠르게 이것다가 수익 갖고 오자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는 진행해 주시되 월요일날 일단은 지금 월요일날 시초가에 사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은 월요일날 시초가 보통 9시부터 9시 반 10시 그 사이에는 한 번쯤 크게 튀어줍니다. 시세를 줍니다. 이제 그거죠. 낚시 미끼를 한번 던지는 거죠. 이거 오르니까 이제 사.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오후 한 그 2시 이후 그때쯤에 한번 좀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그게 불안하시면 보유량이 4분의 1이나 3분의 1씩 나눠서 마이너스 5%, 뭐 10%밀 때마다 추가 매수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STX 중공업 관련된 리뷰는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매수하셨다, 추가 매수 진행하셨는데 더 빠졌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갖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적절한 시점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보유량의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좀 진행하고 보유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9월 11일 날 요것도 이제 에스테 중공업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9월 11일 날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신규 매수 하셨는데 좀 빠졌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라라고 했는데 한번 이것도 좀 많이 밀렸죠. 근데 폭이 해봐 마이너스 5%, 6%, 7% 사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나라는 이슈는요. 일단은 이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려줬지만 이 이슈 자체에서 제가 그때도 제약바이오가 왜 지금 현재 뭐 신라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이슈 자체가 많이 꺼진 상태예요. 제약바이오가. 왜냐면 어차피 상품 개발이라든가 어떤 특별하게 뭔가가 제품이 출시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코론 티슈즈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지금 잠깐 밀려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가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실체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 상상만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신라젠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떤 상품 출시되거나 뭔가가 이슈가 좀 나오겠죠. 제가 그걸 잘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품이 나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미리 올려주는 거죠. 올려줘야지만 어느 정도 좀 매물 해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크게 한번 좀 터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 뉴프라이드도 오락내랑 좀 많이 올랐다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 패턴 가고 있죠. 횡보하면서 가고 있죠. 다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통 3,500원대 정도에서 뭐 신규 매수 들어가셔도 짧게든 길게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지 않는 상태지만 마찬가지로 이미 제품에 대한 그 어떤 의학용 제품으로 개발을 하고자 이미 카이스트랑 공동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점해 놓는 거죠. 아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진짜 뭐 한 달이 두 달이든 그때 신 마이클이 얘기했을 때 샀어야 되는구나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리미리 사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내가 못 버텨 그러면은 주식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기다림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뭐 종목 추천하고 2달, 3개월 이렇게 지난 게 아니라 불과 뭐 한 몇 주, 한 달 요 미만으로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못 기다리시면은 하시기 힘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KG 프리텍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KG 프리텍 같은 경우에 제가 그 9월 10일 날 추천해 드렸어요. 9월 10일 날. 9월 10일 추천하고 지금 현재 그 대비해서 거의 한 10%, 11% 정도 빠졌죠. KG 프리텍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마이너스 제가 말씀인 것처럼 뭐 15%, 20% 선까지는 그냥 기다리셔도 상관없어요. 올라갈 때는 또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안해하신 분들 많으신데 어차피 KG 프리텍 고파요. 많이 고파요. 예.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모아왔어요. 이제 올려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 KG 프리텍을 매수하셨다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 충분히 왔고요. 월요일날 보고 지금 현재 가격 1,100원대에서는 보유량의 절반인 3분의 1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신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꼭 신규 매수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KG 프리텍. 이 종목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전자라는 종목이죠. 제가 그때 오후에 이 방송 진행하면서 바른전자 오전에 공시 뜬 걸 못 봤었어요. 대규모 유상증자 이제 진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체 보유 비중에 45%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 유상증자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호재인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투자금을 더 받아서 뭔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주가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른전자는 그 폭을 넘어섰죠. 45%면은 보유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 갖다 유상증자 더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선 투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그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바른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바른투자정보라고 한 유사투자 자문사를 차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주가 관리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바른전자가. 근데 유사투자 자문사를 갖다 차렸어요. 그러면 좀 드는 생각이 있겠죠. 자, 유상증자 진행했습니다. 45% 보유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유증을 때렸어요.
제가 그 바른투자 정보에서 어떤 종목들을 갖다 추천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 자사주니까 어 자사주니까 아마 매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다. 확실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제가 그 스토리를 잘 미래에 대한 스토리 갖다 잘 만들어 가고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45% 정도면은 바른 투자 정보를 통해서 리딩 받고 계신 분들 분명히 바른전자 종목들을 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유증 발행가가 700원대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주가를 올려주고 유상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돈을 법니다. 예전에 오성첨단 소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제가 오성첨단 소재 다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오성첨단 소재를 갖다가 사세요. 이거는 거의 2,500원대 정도에서 언제였냐면 유상증자가 요때 했죠. 요때도 한번 진행했죠. 근데 유상증자 그 발행가보다도 높게 일단은 주가가 계속 그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상 청약하고 난 다음에 증자 받아서 거의 한 플러스 15% 20% 정도의 예, 받았죠. 수익을 냈죠. 그리고 그냥 팔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른전자도 그런 패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바른전자 제가 추천을 해드렸을 때가 9월 12일이었어요. 9월 12일. 그죠? 빠졌을 때. 그럼 다음날 사셨어도 시가에 사셨어도 보시면은 846원이에요. 832원이죠. 별로 안 빠졌어요. 더 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예. 더 뺄 수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매수가 들어가셨다 하더라도요. 뭐 유상증자에 대한 유상청에 대한 어떤 기회도 주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얘들이 700원대까지 밀 수가 없어요. 유증 가격까지 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들 바른 투자 정보에서 만약에 그 이런 바른전자를 갖다가 우리 그 매수를 갖다 사인 줬다 하면은 그 이상 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 번은 그거죠. 신규 투자 자문사가 만약에 그 생겼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주변에 투자 자문사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물량을 빨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좀 벌라고. 왜냐면 한번 이슈가 돼야지만 그 회사가 좀 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분명히 그런 케이스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가 못하신 분들은 사세요. 예, 한 번쯤은 뭐 5%든 그 이상든 한 번쯤 크게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더 그걸 보고선 뺀다, 주가 관리하기 위해서 더 뺀다, 10%까지 민다, 10%까지 밀진 않겠죠. 뭐 밀릴 수도 있죠. 밀리면 뭐 83원이니까 그럼 83원이면은 750원대 10%까지 밀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는 충분히 견디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뭐 전문가들하고 틀리게 뭐 마이너스 5% 선절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수익 크게 났는데 나중 갈수록 손절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결국엔 돈을 벌지 못해요 주식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방송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전파기지국 제가 이제 추천드렸죠. 전파기지국은 이제 아시죠? 이게 어떤 회사냐면 한국 전파기지국이에요. 얘네들은 일단은 공영 무선 기지국 건설, 지하 공영 중계망 건립, 위성 TMB망 구축. 그러니까 약간 기간 산업 관련된 그런 그거죠. 기간 산업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남북 회담 또 있죠. 언제죠? 18일 날. 예. 18일 날 또 남북 회담이 있습니다.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자리가 이미 얘네들이 그 창립된 99년도인가 그때 상장되고 난 이후에 거의 2000년 거의 2002년도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식목과 한번 찍었죠. 근데 아직 멀었어. 아직 먼 거보다는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이건 1파가 터진 거예요. 그죠? 길게 봤을 때는
이미 이 정도 구간 거의 2010년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매집이 들어왔어요. 횡보하면서 길게 봐야 됩니다. 항상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매집 들어오고 한번 크게 뚫고 올라오고 다시 자리 잡고 이 상태에서 이슈 터지니까 요번에 한번 요 안에서 횡보하겠죠. 요 안에서 한번 크게 가주던가 아니면 요 안에서 횡보를 할 겁니다. 이거는 얘네가 크게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 정도 안에서는 횡보가 갈 거다. 그러면 충분히 월요일날 전파 기지군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도 먹을 수 있다. 왜냐? 우리는 추가 매수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30% 비중으로 먼저 사고 빠졌어. 마이너스 10%까지 밀렸어. 그래 보유량의 3분의 1 절반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더 밀리면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보유량의 3분의 1은 절반 추가 매수하시고 제 블로그에 주식 운영 원칙 올라와 있고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비중을 그렇게 나눠놨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파 기지국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어떻게 한다? 예, 돈 버실 겁니다. 돈 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면 이제 현상 바이탈 좀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현상 바이탈 제가 추천한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한 10% 정도, 15% 정도 됩니다. 근데 월요일날 기준으로 조금 더 여기서 밀리지 않고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안 하신 분은 추가 매수 꼭 해주시고요. 신규 매수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 하셔도 나쁘지 않다. 예. 얘네들이 갖고 놀 수 있어요. 그 전파 기지국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이 좀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현상 바이탈도 걱정하셔도 되신다. 일단 요 몇 종목 빼고 크라운헤테홀딩스랑 크라운제가우는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좀 설명드렸었는데 요번에 한번 크라운헤테홀딩스랑 크라운제가우 요번 주에 한번 갈 거예요. 남북 그 경협주의에 제가 약간은 엮여 있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북한이랑 어떤 좋은 관계가 발전된다 그러면 의약품,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것들이 먼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CJ라든가 이런 대형 기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전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쌀이라든가 뭐 대한제품, 밀가루, 뭐 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요한 생필품들, 근데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과,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합니다.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이슈가 터지면 갑니다. 그래서 크라운제가 우랑 크라운헤테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를 계속 만들어 왔죠. 지금까지도 크라운제가 우, 크라운헤테홀딩스도 자리를 만들어 왔죠. 그때 남북회담 터졌을 때 크게 한번 상승해주고 자리 만들어 왔죠. 요번에 또 한번 크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크라운제가우를 제가 13,000원에 매수했어요 라고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아마 더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요 빠질 때쯤 아마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요때쯤이 거의 좀 바닥이구나 생각하고 근데 제가 그 분한테 크라운제가우입니다. 죄송합니다. 13,000원대 요때 상승할 때 더 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실 분이 있는데 제가 추가 매수 진행하셔라. 그럼 평단 11,000원대까지는 그래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여유 자금 되면 한 만원대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릴 거를 조금 기다려서 크게 먹을 수 있다. 13,000원대까지 가려면요. 얘네들이 뭐 요번에 한번 크게 가주면 좋겠지만 아마 요번에는 13,000원대까지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만원대 정도 요 안까지, 그러니까 만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크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먹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렇게 소개는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요 두 종목은 제가 좀 길게 보고 들어간다라고 짧게도 먹을 수 있지만 길게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최근 나갔던 뭐 KJ 프리텍, 한푸, 그다음에 바른전자, 오성 첨단 소재, 에스텍 중공업 다시 한번 추천해드렸지만 그 종목 외에는 전부 다 상승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 그 관련된 객관적인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뭐 상한가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짧게 드실 수 있으셨던 것도 있고, 다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타임이 있었다. 왜냐? 저는 짧게 5%씩을 보고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최근 나갔던 종목들 이제 그 KJ 프리텍, 그다음에 오성첨단, 에스텍 중공업, 바른전자 이런 종목 한푸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크게 상승 안 나왔다. 슈펙스 BN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슈펙스 BNP가 안 나왔을 거예요. 잠깐. 슈펙스 BNP. 제가 슈펙스 BNP를 9월 4일날 추천해 드렸어요. 9월 4일. 이것도 5% 일단은 먹고 나올 수 있네요. 그죠? 다 빠졌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들 짧은 시간에 다 5%씩 먹었어요. 최근 거 빼고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종목 제가 추천드린 거는 전파기지고 월요일날
그 대신에 비중 조절 꼭 하셔라.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태 홀딩스, 네, 크라운제가 우. 자, 나와 있습니다. 크라운 혜태 홀딩스, 크라운제가 우. 우선주가 좀 갈 땐 크게 가죠. 거래량 없다고 해서 못 산다? 살 수 있어요. 매도 돼. 어차피 거래량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매도할 때는요, 상승 나올 때는 다 팔립니다. 팔 수 있어요. 못 파는 경우 없습니다. 사는 것도 살 수 있어요. 기다리면. 크라운 혜태 홀딩스, 크라운제가 우. 그 다음에 전파 기지국. 다음 주 이슈 종목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바른전자, 그 다음에 KG 프리텍 이런 종목에 대해서 ST 중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셔라. 비중 조절을 잘 하셨으면은 충분히 추가하면서 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비중을 갖다가 최대 3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 제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보유량을 갖다 비중 조절해서 매수가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제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계속 저랑 같이 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몰빵하지 마시고요. 반빵도 하지 마세요. 뭐 내가 돈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반빵해도 돼. 한 500인데 내가 이거 500원 없어도 돼. 그럼 반빵해도 돼요. 반빵해도 돼. 그냥 이거 날려도 상관없어. 반빵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3개 1차, 2차, 3차까지 나누는 이유는요. 지금 주식시장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가 사석에서 좀 제 지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무역 전쟁을 일으킨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갖다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갖다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북한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제품 중국이 만들어낸 어떤 그 제품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산업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제조업 관련해서든 어찌든 간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자국 내 상품들이 많이 팔려있지만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살아나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내수 시장이 좋아질 텐데,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가 이제 트럼프가 딴지를 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근 10년 2008년 2009년도에 글로벌 위기 왔었죠. AIG 그룹 부도가 나면서 얘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모기지 상품을 갖다가 막 만들어서 팔아 제끼고, 그 관련된 뭐 리브먼 그 뭐죠? 걔네들이 또 그 파생 상품 채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다 막 판매를 했어요. 야, 우리 이거 사면 지분 줄 테니까 이거 사면은 이자 얼마씩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매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미국 자체 내에서 이제 그 돈 없는, 진짜 돈 땡전 한 푼 없는데 집을 막 아무나 거지들도 살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결국에는 걔들이 어떻게 됐다? 실업률 늘어나고 돈을 못 버니까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가계 부채 때문에 부도가 났죠. 그러면서 터진 게 그 2008년 2009년 글로벌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시총,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다우존스, 다우지수 이 규모가 거의 3배 이상 지금은 늘어난 상태예요. 그때 대비해서. 그렇다면 돈 많은 부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모 이론처럼 생각할 수 있죠.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뭐 진짜 초인류 0.1% 되는 애들이 봤을 때, 이제는 내가 돈을 넣어서 많은 돈을 못 벌어. 부를 더 늘려야 돼.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일단은 전 세계에 어떤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돈 자체 영향력이 엄청 막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그죠? 그것 때문에 자주지 된다. 유태인들이 그만큼 그런 그 중동 그 둘러싸이는 적들이죠. 다 주변국들 다 적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중소, 그러니까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한 어떤 그거 갖다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부를 더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 세계 증시, 우리나라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많은 돈으로도 더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트럼프는 어디 소속이에요? 오바마는 굉장히 없는 사람 쪽. 그러니까 오바마는 굉장히 그런 히스토리 아시죠? 그러니까 트럼프랑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돈 많은 굉장히
그 전 세계의 그 상위 0.1%에 해당되는 전 세계 움직이는 경제 움직이는 애들 속해 있는 그러니까 걔가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꼬봉일 수도 있겠죠. 한번 흔들어야 돼요. 미국이 흔들어 주면 지금 다 막 난리 났잖아요. 신흥국들 개도국도 지금 막 IMF 막 구제 신청하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되다 보니까. 아마 뉴스 보시면 뉴스에 자주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항상 매일매일 뉴스 신문을 보셔라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잠깐 올라서 또 빠져요. 한번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 다시 한번 거의 보면 10년 주기죠. 97년, 98년, 2008년, 2009년 지금 18년이죠. 2018년, 2019년 한번 크게 위기가 와야 된다. 근데 그날 우리나라는 대비해서 조금 선방을 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질 때 주시장 꼬꾸라집니다. 폭락장도 2008년도에 거의 3개월 연속 제 하락 그냥 종목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의 돈을 몰빵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지금 5년 6년 지났는데 뭐 거의 한 10년까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산 가격대까지 못 올라온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차 매수까지 일단은 할 수 있게끔 여유자금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보셔도요. 굉장히 많은 그런 비이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 객관적인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인 부분을 좀 평가를 그냥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보셔도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어떤 분이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경기 침체예요. 고용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인구 절벽인 상태예요. 인구가 더 이상 애기들이 늘어나지가 않아. 노령 인구가 많아져.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고 그러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10년 가까이 더 빠르게. 그러면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만 많고. 밑에 세대는 이제 뭐 일을 해도 세금 밑에 세대가 일을 해서 나온 세금으로 위에 세대가 먹고 사는 건데 그 연금의 구조를 아시나요? 국민연금 구조?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낸 돈은 윗세대가 그 돈을 갖다 쓰는 거고요. 내 밑에 세대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지만 나한테 연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뭔가 잘못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을 하는 거는 밑에 일할 수 있는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걔네들이 돈을 벌어서 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거죠. 상대적 박탈감.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노후 세대들은 뭐 노령연금이다 뭐 그 기초연금다 해가지고 매월 2-30만 원씩 또 올리고 있잖아요. 4-50만 원 올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밑에 세대들이 돈을 벌고 밑에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세대가 많아야지만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인구 절벽이 현실이고. 근데 고용도 안 되고 있고 기업에서도 사람 안 보려고 기업 막 매각하려고 막 기업을 내놔요 지금. 중소기업 막 아우성이에요. 예, 취업도 안 돼요. 그거 더 잘하실 거 저보다 잘하시겠죠. 근데 비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히 비상적이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못 산 나라 뭐 베네수엘라 가도 좋은 곳에는 땅 그 부동산 가격 비싸다고.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비상적 움직인다는 거는 주식시장도 주식이랑 저는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도 가끔 여러 가지 동영상 올리겠지만 정말 비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이요. 주식시장처럼 한 번쯤은 이렇게 쭉 상승을 해주는 타이밍에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주변에 경기도 수도권 쪽에 집값 올라가니까 얘기하죠. 아 지금 사야 된다. 우리도 한번 먹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상투 튼다고 하죠. 13,000원에 똑같이 갑니다. 물론 이게 비상적인 현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집이라 하는 거는 어쨌든 주식처럼 단시간에 팔 수가 없죠.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이 안 돼요. 이미 매수가 들어가면 최소가 5년, 7년, 10년입니다. 그죠? 자, 비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이미 2008년도 아니면은 그 전 3, 4년, 4, 5년 전에 이미 저가에 일단은 매수가 들었던 애들이 비상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주택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세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이미 젊은 세대 보통 20대, 30대, 40대는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대출이에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 이해가 가세요? 이거는 완전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게 무너졌을 때 도미노처럼 뭐가 오냐면 지금 이제 그 이낙연 그 총리인가요? 이낙연 총리님이 그 양반이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다.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거보다도 예전 97년도 우리나라 그 IMF 터졌을 때 왜 터졌는지는 아시나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히스토리. 근 3, 40년 전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따라 나온 게 섹터별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때 미국이 금리 우리나라도 역전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97년도인가 거의 7%? 제가 알기로 6%인가 7%까지 한번 완전히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 자본이 미쳤어. 야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다가 돈 넣을 바에는 불안한데 빼서 미국에 넣자. 안전자산.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 요번 올해 연내에 한 번 더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0.02%인가요? 0.2% 정도 높죠. 금리가. 근데 미국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은 왜냐면 미국은 단행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것도 왜냐면 이제 미국 그 중국하고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뭐 고용 지표가 좀 나빠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뭐 트럼프는 어차피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라고 연준 연방준비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일단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 일단 금리 인상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자본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왔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지만 주택가격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양날의 검이죠. 금리 올리는 순간 대부분이 집을 사라 했던 이제 그 서민들은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죠. 월급 오르지도 않는데. 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히스토리는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택하고는 틀리잖아요. 주식을 제가 왜 3차까지 나눠놨냐 하면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을 갖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시장의 모든 전문가가 알 수 없어요. 정말로 그 여의도 정치권 그리고 그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사람도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지만 저희 같은 개미들은 몰라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들려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는 타이밍이도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냥 잠깐만 보고 넘어가신 분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끝까지 제 방송은 들어보셔야지만 정말 좀 제대로 된 내용들 많이 나온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히스토리를 아셔야 되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떻게 그려갈지를 갖다 미리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예견하시고 대비하셔야 돼요. 그게 내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판단 틀렸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못 본 건 상관없어요. 손실만 안 보면 돼요. 돈 못 본 건 상관없고 손실만 안 보면 됩니다. 그죠? 판단 틀려서 내가 한 10% 수익 뭐 30% 수익 낼 거를 나 5%밖에 못 먹었어. 아 땡큐예요. 근데 내가 10% 수익 낼 거를 판단 틀려가지고 내가 손실 났어. 판단 틀려서 손실 났어. 그거보다는 나아요. 그죠? 손실 난 거보다는 판단 틀려서 그냥 본전치기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키우셔야 되고 기사들, 경제 관련 기사들, 국가 간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읽어봐 주시고요. 어차피 생각하는 바는 다 틀리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라든가 여러가지 지표를 봐도 이거는 올라가면 안 되는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크게 한번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는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좀 너무 재미없게 하죠. 뭐 별로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종목들 관련해서 얘기하고 뭐 돈 벌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재미없는 건 당연한 거고 중간중간에 조금 재밌는 영상들도 같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돈 버신다고 해서 그리고
뭐 댓글이든 아니면 블로그 들어오셔서 이제 그 메인 화면에 블로그 주소 있죠. 양투데이 네이버에서 마이클신 아이디로 네이버 마이클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댓글 거기다가 뭐 쪽지나 그다음에 메일로 뭐 종목 관련해 가지고 좀 힘들다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답변 드리니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저 통해서 돈 버신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돈 버신 다음에 제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소개 좀 많이 부탁드려요. 그냥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제 블로그를 많이 보셔야지만 우리나라 개미들 우리나라 정말 혼자 하고 계신 분들이 돈 많이 벌고 같이 다 같이요. 그냥 다 같이 당하지만 말고 다 같이 돈 벌고 갈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이거 이 새끼 작전해가지고 몰아가는 거 아니야. 몰아가긴 뭘 몰아가요. 몰아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오는데 월요일날 전파기지구 크라우드홀딩스 크라운 제가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바른전자 그 다음에 KJ 프리텍 ST중공업 오성첨단 소재 충분히 추가 매수 그 기회 있으니까 뭐 신규 매수 들어가시다 하더라도 비중 조절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